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관 인선, 새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여러 현안들까지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윤 당선자가 발표 전날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최종 결심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내각 인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기준, 1차 내각 인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당선인께서 그 8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시면서 그 선정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제일 잘 알아서 이끌어 주실 분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탁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선의 주요 포인트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60대 남성 또 보수정권, 고시, 서울대 출신 등등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능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2차 인선이 있으니까 2차 인선 때는 또 그런 면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인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 대변인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력 후보로 언론에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2차에 다른 분야에서 아니요. 내각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뭐 이거 기본적으로 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선인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언론에는 언급이 됐었지만 제가 뭐 어떤 미리 언지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홀가분하고 이제 현재 맡고 있는 일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종호 교수님이 반도체 분야에서 뭐 훌륭한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또 인재 양성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이태규 의원. 네. 오늘 인수위원 사퇴한다. 입각 의사 전혀 없다. 이렇게 예.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분분한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태기 의원님하고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셔서 지금 이제 출근은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화 연락은 못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의도신지는 뭐 파악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총리직을 미리 고사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는 이제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권을 당신께서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는 네, 그러셨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을 하실 때는 딱 뭐 본인 측근만 하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안철수 위원장 스타일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몰랐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어떤 실적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 주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을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뭐 어떤 분이 더 추천이 될지는 잘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물론 뭐 앞서가는 보도일 수도 있겠으나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 항의의 표시 아니냐. 왜냐하면 1차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이거 공동정부 제대로 되는 건가? 라는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저도 이제 보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지 아닌지 이제 본인 생각도 확인을 못했고요. 당선인께서 평소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키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인가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1차 내각 인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이 꽤 보이던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겉보기에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만 추천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안철수 위원장님한테 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 나신 분 중에 추천하신 분이 있는지를 여쭤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잘 알려졌던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님이나 뭐 이태기 의원님 뜻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 정부 조직 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편 논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지난주에 그 예,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언제 다시 재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인수위 기간 중에는 그 국정과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시키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못 박아서 이제 추경호 간사위원이 네네. 말씀했고요. 사실 또 인수위라는 게 활동 기간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일 동안에 국정과제도 만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해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정부 조직 결정해서 바꾸면서 또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소야대 구도가 되는 데서 네.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실제로 조금 운영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또 민주당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개편안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내각 인선이 됐다고 해서 새 정부 조직이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 중심으로 인수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말하자면 국정과제가 하나의 컨텐츠 내용이라면 예. 이 컨텐츠를 실현하는데 어떤 요리를 해내는데 도구나 집행기구가 예, 맞습니다. 정부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 양식 요리를 하는데 중식도를 사용할 수는 없을 텐데.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콘텐츠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순서인데 네. 이거를 이제 뭐 콘텐츠도 만들면서 정부 조직을 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무리가 있었다.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네.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또 인선까지 해야 되고 정부 조직을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인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부 조직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면서 네.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마침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뭐 이렇게 5년짜리 조직 말고 좀 합의를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여야가 협치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뭐 5년짜리 조직이 아니라 네. 뭐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김현숙 전 박근혜 정부의 고용 담당했던 비서관 하셨던 분을 내정을 하셨는데 인구 가족 정책에 주력한다라고 했더니 여성계나 이런 쪽에서 여가부가 가족 보육 위주로 개편되면 구조적 성차별 문제는 어디서 담당을 하라는 얘기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이 국정과제는 어떻게 구조적 성차별은 뭐 당선자께서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도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정과제에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나온 다음서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근데 네. 그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뭐 양성평등 정책을 안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여가부가 하던 임무가 뭐 필요가 더 이상 없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런 여가부 폐지라는 거가 공약으로 걸렸다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이제 국민 정서에 잘 그동안에 부응을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대 흐름에도 조금 안 맞게 이제 어떤 일을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필요한 정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현숙 정책특보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을 네네,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지만 19대 국회의원 때는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의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성평등에 관련된 뭐 그 법안도 입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여성가족부가 어떤 업무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지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슬기로운 방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이 당선인의 정책 특보 역할을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당선인하고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 정책들을 조율을 해 오셨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성 정책에 관련된 것도 유연하게 어떤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나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의견 나눴습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뭐 새 정부 들어가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물가 상승 더 부추길 수 있다. 조금 더 예. 정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약속했으니까 50조 손실보상 더 빨리 해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면인데요. 지금 이제 인수위 내에는 그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두 개 그룹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에서는 이게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손실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만나면 그 전에 이제 보상했던 그 대상들이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좁게 잡혀 있기 예.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다 못 받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나 이제 규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보상 사각지대가 그동안에 있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없애주는 거. 그다음에 과연 얼마만큼 손실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손실 보상액이 나오잖아요. 그 네. 조사하는 거를 코로나 비상대응 TF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1분과에서는 이 손실 보상 액수가 나오면 이거를 어떤 자금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돈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그냥 나눠줄 거냐?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걸 할 때 네. 그냥 나눠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걸 가장 선호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사, 후보요.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가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기획조정부가 간사 역할을 같이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실무 작업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런 모든 역량들을 같이 해서 새 정부에서 추경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경제부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네. 결국 그분이 이제 정부 측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정부하고의 조율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검은 굉장히 강한 반발,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당선인도 마찬가지시고요. 이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인수위나 당선인이 개입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인수위의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과가 정무행정사법분과예요. 그래서 네. 정무행정사법분과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그 협의가 돼가고 논의가 돼가는지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뭐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면 그때가 싸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